안녕하십니까. 신촌파고다 종결 토익의 RC 종결 제이미 오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9월 15일은 비가 오는 토요일이었는데요. 시험을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9월 15일 날 여러분이 약간 어려웠고 논란이 됐던 문제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9월 15일 시험을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15일 시험을 제가 총평을 드리자면 파트 5는 난이도가 약간 중상 정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약간 여러분이 보기를 보고서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던 그런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6와 7 중에서 7은 6보다 약간 어려운 편이었고 6는 약간 시제 부분에서 난이도가 있었으나 그러나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좀 헷갈렸던 문제들을 저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자, 1번입니다. 이 스피드 게이트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일단 주어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동사가 있고 그 뒤에 effective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ABCD는 빈칸을 보면 이제 부사 자리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부사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부사 어휘를 특히 묻는 문제라기보다 부사긴 한데 이 부사의 어떠한 기능이나 성질 있죠. 그런 걸 묻는 문제다. 여러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on과 베리어 원스, far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soon이라는 뜻은 곧 머지않아 이내죠. 베리는 매우이고 그 다음에 once는 한 번, 한때 약간 이런 뜻. far도 멀리 훨씬 아주 뭐 매우 이렇게 해서 베리랑 약간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기 4개를 봤을 때 사실은 soon과 once가 있으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애들은 거의 다 이 시간과 관련된 부사이기 때문에 soon은 곧 앞으로 일어날 것이야. 그러면 시간 표현 자체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로 될 가능성이 크고요. once는 한 번 일어난 한때 그랬었다. 약간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과거랑 같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거는 시간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서 사실은 빨리 제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봤을 때 베리도 매우이고 far도 매우랑 아주란 뜻이야. 그래서 아주 효과적이야. 이게 한국말로 가게 되면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이래서 헷갈릴 수 있었는데요. 정답은 우리가 very로 갔었죠. 왜냐하면 far이라는 단어 자체는 똑같이 부사이긴 하지만 특별히 어떻게 비교급을 수식할 때 쓰는 부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교급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그냥 very다. very effective.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B번이었고요. 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어려워하셨던 문제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진짜 주어가 있고요. 그리고 게스트고 여기가 지금 관계사절이 걸립니다. 그리고 should가 진짜 메인 동사 이렇게 됐죠. 그럼 지금 관계대명사 후에 걸리는 동사가 want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빈칸이 나오고 to browse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want가 있고 to 부정사가 있으니까 want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야. 그러니까 빈칸은 그냥 부사 자리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D를 찍었거나 또는 해석으로 했을 때 이 뮤지엄의 게스트가 이 전시회를 자유롭게 둘러보기를 원하는 게스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가 정답이네. 그래서 D를 확실하게 찍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시면 내가 사실은 자유롭게 둘러보자라는 말을 하려면 이 want 다음에 이 빈칸에다가 freely를 쓰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유롭게 둘러보면 그 둘러보다의 언저리에 freely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to freely browse 이렇게 자유롭게 둘러봐야 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browse 한 다음에 freely 하거나 사실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는 원합니다. 무엇을 원해요? 여기 타동사의 목적어를 찾는 자리고요. 그래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를 그냥 잡아주는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게스트들은 원합니다. 좀 더 많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시회를 둘러볼 자유를 원해요. 네, 요게 지금 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A가 됐었고요. 이 more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 형용사나 부사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고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 부사도 나올 수 있고 또 명사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답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문장이 있고 A, B, C, D를 보시면 다 어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앞에 여기가 커마 처리가 됐었고 앞에는 접속사가 있고 그대로 주어 동사기 때문에 그냥 문장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밑줄로 뒤로 가는데 뒤에가 posting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your schedule이고요. company고 웹사이트고 여기 뒤에가 is라는 메인 동사가 뒤에 문장에 잡혔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주어를 봤을 때 이 포스팅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면 얘를 그냥 명사로 쓰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다른 명사구가 나왔기 때문에 아, 얘는 포스팅을 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얘가 동명사임을 일단 인지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말이 되는 regular posting이 아니라 동명사를 수식하는 건 뭐예요? 부사가 바로 동명사를 수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명사는 동사에서 출발을 하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 동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얘가 부사가 이 동명사를 수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동명사가 지금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는 문장이 regular가 아니라 regularly라는 부사가 답으로 채택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이 이제 그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단수냐 복수냐 수일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appliance라는 밑줄과 함께 주어가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동사는 저기 뒤에 있는 is가 되겠죠. 그러면 진짜 동사랑 주어랑 봤을 때 또는 관계대명사 걸리는 동사를 봤을 때 얘는 is라는 단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보기가 still과 it와 whenever, or 이렇게 보였을 때 일단 우리가 하나씩 보시면 이 it와 or이 벌써 보기에 들어가 있다는 건 얘가 사실은 단수냐 복수냐 이 수일치의 문제를 물어보겠다. 사실은 이 문제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it는 뒤에 반드시 단수 명사랑 그 다음에 동사도 단수 취급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동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답이 it로 바로 올 수 있겠고요. 올이라는 건 여러분 항상 복수 취급이죠. 그래서 복수 명사가 오거나 불가산 명사가 오거나 요거를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whenever는 왜 안 되냐? 여러분 그냥 WH가 있잖아요. 그냥 접속사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동사가 2개가 있는데 접속사가 대시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요 before자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 접속사가 하나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접속사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석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이 바로 제낄 수가 있습니다. still은 그냥 부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appliance를 꾸며주는 it와 all 중에서 얘는 지금 단수 취급을 할 수 있는 it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일치에서 여러분 보실 때 it와 every와 either과 neither이 있죠. 이렇게 앞에다 e로 시작하잖아요. 네, 이 neither은 어차피 not이랑 either랑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뒤에 단수 명사가 오고 따라서 단수 동사를 취한다. 여러분 요거를 절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5번도 여기 zoo까지가 주어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동사가 쭉 보이나요? 네, 여기서 보시면 average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 5,000 visitors라는 뒤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개가 다 부사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사 어휘에 관련된 문제고요. 지금 제가 뜻을 써드린 것처럼 fairly가 꽤라는 뜻이죠. 그리고 nearly는 거의, 그 다음에 totally,가 완전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relatively가 상대적으로라는 뜻인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한국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visitors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total 해가지고 5,000명이다.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C번을 찍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total, 이 total이라는 단어가 완전 이렇게 전체적이라는 뜻이고 totally 하게 되면 부사로 완전히, 전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걸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좀 했던 학생들은 좀 더 빨리 갈 수가 있겠죠. 어떤 거냐면 이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균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랑 같이 쓰이는 부사들을 외웠던 학생들은 금방 답을 체크하기가 사실은 쉬웠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가 이렇게 써 있다. 그럼 어떤 부사랑 같이 쓰이냐면 nearly, 거의, almost, 거의 뭐 이런 단어들이라거나 아니면 대략을 나타내는 단어들 있죠. roughly거나 뭐 approximately거나 이런 단어들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이상이야 라고 할 때 more 다음에 than을 붙여야 되겠죠. 이하야, less than이야 이런 단어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숫자랑 같이 붙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가시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답은 nearly였고 거의였습니다.
자,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이 이제 them과 they와 their과 theirs가 있고요. 이게 이제 대명사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대명사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번 시험에서 이제 맨 앞에 그냥 쉽게 그냥 소유격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러분이 이 문장을 봤을 때 이렇게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보이니까 아, 빈칸은 주어 자리고 뒤에가 이렇게 동사가 있다. 그럼 빈칸이 주어 자리니까 바로 주어를 찍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B번을 찍었으면 정말 전형적인 함정에 빠진 거가 되겠죠. 자, 이 문제가 처음에 출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중반쯤에 나타났거든요. 그 얘기는 이거를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지금 대의도 되지만 항상 조심하실 건 우리가 있는 소유 대명사 얘가 있다는 거. 얘를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R&D 팀이 있는데 그 멤버들이 씁니다. 사용할 수 있죠. 뭐냐면 마케팅 디파트먼트의 포토카피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repaired가 되는 동안에 이렇게 됐었죠. 그럼 repaired면 만약에 여기가 day가 되면 뭐겠어요? R&D 팀 멤버스 있죠. 얘네가 바로 데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멤버스들이 수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포토카피어가 수리가 되고 있는 동안에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데이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theirs. 네, 이거를 소유 대명사를 답으로 찍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만약에 시험을 보실 때 또 비슷한 게 이 his라는 애도 있죠. his도 그의라는 소유 표현도 되지만 사실은 그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도 되거든요. 조심해 주세요. 소유격이면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의 블라블라라는 명사가 나와야 되고 소유 대명사는 그냥 그의 것 이 자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뒤에를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조금 얘가 그냥 그의 블라블라가 아니라 약간 그의 것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간다. 그럼 조금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정답이 D번이 됐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약간 논란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it is 다음에 이 it for to 이렇게 되면 이 for to가 마치 주어 동사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listeners가 ask 물어보죠. 그들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프레젠터가 그들의 스피치를 끝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아니면 뭐 그냥 격식에 얽매이지 않아 informal해 그냥 비공식적이야 그냥 편안한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exclusive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여기서 정답은 customary였었던 거죠. 그래서 customary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원래 custom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custom이라는 건 관례 관습 여기서 나왔던 형용사라서 이 단어는 관례적인 거다. 습관적인 거다. 원래 통상적인 거다. 그렇게 해왔다라는 의미로 답이 A번이 됐었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D번을 한번 보시면 이 exclusive라는 단어가 있죠. 네, 이 단어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인데 exclude라는 게 원래 여기서 우리가 출발을 했었죠. 네, 그래서 보시면 얘 반대말이 뭐냐면 include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이라는 의미가 안으로죠. 그래서 include가 포함. 그러면 x라는 건 바깥이니까 얘는 배제.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xclusive면 배제적인, 그래서 배타적인, 따라서 다른 애들을 배제시킨다는 건 우리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독점적인,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단어까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정답은 그냥 관례적인, 습관적이다라는 뜻이었고요. 이거는 그것은 관례적이야, 습관적이야. 이렇게 it is customary to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문도 한 번쯤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문제도 역시 어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college seed vault가 있는데 약간 이거는 뭐 금고, 저장소 뭐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키가 되는 부분이 씨앗, 뭐 씨 아니면 식물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은 키가 됐었어요. 그래서 걔가 25만 개의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지금 뜻이 builders가 건설자였고 specifically 뭐 특성, 특질들, 명세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authority 같은 경우는 이게 셀 수 없으면 뭐 권한, 권위고 셀 수 있으면 권위자 이렇게도 가실 수 있고 여기선 정답이 specimen이라는 단어였었죠. 그래서 견본, 표본, 샘플 요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헷갈려긴 했었는데요. 정답은 D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바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단어는 사실은 이 복화 자체를 꼭 알아야 풀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관사가 있죠. 그리고 뒤에 관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명사 자리구나. 사실은 비. 이렇게 바로 찍어도 그냥 괜찮은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뜻으로 들어가 보면 hearing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인 뜻으로 청력과 청각 이런 뜻, 그냥 듣기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공판이나 공청회의 뜻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가 듣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공청회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포저를 되는 거, 이 터널을 will be held, 다음 토요일에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제안들을 룩오버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듣는 자리, 공청회의 의미로 쓰여서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사실은 뜻을 몰라도 되는 문제였긴 했는데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뜻도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팝5에서 이 명사화된 동명사, 지금 얘랑 비슷한데요. 한 번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세싱이거나 뭐 오프닝이거나 펀딩이거나 하우징 이런 단어거나 아니면 스텝, 이거는 스텝이란 뜻도 직원이지만 스태핑 하게 되면 직원 채용이죠. 그리고 플래닝, 뭐 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런 동명사가 명사화된 애들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팝5에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팝5에서 마지막 문제는 역시 어휘 문제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빈칸이고 그리고 and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wer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보셨을 때 이 contribution은 기여라는 뜻이고 allowance가 용돈,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비용이나 수당이란 뜻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얘가 신뢰도란 뜻이고 dependence가 의존이나 의지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함정이 되게 많았던 문제였어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의존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정확하게 좀 뜻을 알고 계신 분이 풀기가 쉬웠던 문제였겠죠. 이 allowance는 돈, 용돈이나 뭐 비용이란 뜻이었어서 이게 지금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값이라서 얘랑 지금 같이 비교를 해보면 또 B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너무 빨리 찍는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얘가 지금 이 선택을 할 때, 이 업체를 공급업자로 선택을 할 때 고려되는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과 신뢰도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답은 reliability, 얘가 답이었었고요. 특히 여러분이 조금 조심을 하실 게 이 factory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단어가 됩니다. 이 factory라는 자체가 원래 이렇게 명사로 쓰이면 요소나 요인 이런 게 원래 팩토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동사로 잡게 되면 약간 이것을 요소에 넣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고려하다. 네, 이렇게도 뜻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factor 다음에 something in이나 into 정도가 들어가면 이것을 고려하다, 감안하다, 요소에 넣다. 약간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가격과 신뢰도를 요소에 넣습니다.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답은 C번, reliability. 얘가 답으로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파트 5에서 좀 힘들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10가지를 풀어봤었고요. 그 다음엔 제가 파트 6를 2지문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지문을 보면서 파트 6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메일 지문을 준비를 해봤었고요. 이메일에서 이제 이 문제들 4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는 이제 감사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는 거냐면 다시 전체 지문을 보시면 이메일에서 지금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서브젝에 관한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Senior Analyst job에 관해서 쓰겠다. 그러면 어떤 job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 일단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났죠. 오늘 아침에 만나게 돼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디스커션에 대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오늘 아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보면 우리의 디스커션이 어땠을까라는 걸 보면 오늘 아침에 있었던 거죠. 오늘 아침은 여러분 과거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 시제를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enjoyed. 내가 우리 디스커션을 참 즐겼다.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A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을 보면 뒤에 내가 지금 좀 더 관심이 있는데 이 포지션에 지금 우리가 쭉 내려오는 흐름이 잡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잡을 찾는 거야. 포지션입니다. Senior Analyst라는 포지션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한 건데 back for, 내가 다시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Final round 보이죠. 뒤에다가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이 사람은
job을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job과 position과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마지막에 interview, 내가 파이널 라운드까지 왔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그냥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답은 B번. 인터뷰 얘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13번이고요. 이거는 지금 내 경험이요. 쭉 얘기를 합니다. 너의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위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리서치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했던 리서치가 만들었죠. 이 내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지금 관사가 보이고 amount라는 게 보이니까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substantial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네, 문법 문제였죠. 그래서 상당한 어떤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A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14번 마지막 문제인데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은 요 뒷부분은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부가적인 그런 설명이었고요. 14번을 찾겠습니다. 자, 이 14번은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적중 특강 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문장에 삽입을 하는 문장은 여러분이 딱 3가지 정도만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반드시 직접적으로 앞의 문장과 연계되는 답만 찍읍시다. 요거였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우리가 보기를 하나 따져가면서 꼭 속어법으로 관련 없는 거는 좀 제껴주면서 풀어보자. 예, 이게 두 번째였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였었냐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뒤에 문장도 읽어주자 였었던 거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리뷰를 했는데 내 날짜, 캘린더겠죠? 캘린더를 쭉 봤어요. 어떤 거냐면 컨펌을 하려고. when, 언제 내가 would be able to start 해서 언제 시작을 하면 좋을지를 내가 날짜를 쭉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리고 14번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열렬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넥스트 미팅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 뒤에 문장은 앞에 거랑 크게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 앞에 문장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만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A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컨시더링을 하고 있는데 너의 job offer를 정말 주의 깊게 내가 지금 고려를 중이야. 지금 내가 지금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고려 중이야. 이건 전혀 상관이 없겠죠. 두 번째, 네가 보는 것처럼 내가 qualified,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갑자기 날짜를 얘기하다가. 세 번째, 내가 will forward you 한테 list of question, 좀 질문이 있으면 내가 너한테 좀 전해줄게. 갑자기 이제 잡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날짜 그래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알려줄게. 질문 있으면 또 얘기할게. 물론 이제 크게 보면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직접적인 연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D번이 되고요. 날짜에 대한 얘기를 해서 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언제죠? 줄라이의 third week부터 내가 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이 D번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D번, 얘가 들어갈 자리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6의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좀 학생들이 좀 어려웠던 지문이었던 거죠. 자, 지문이 이제 기사에 관련된 지문이었었고요. 역시 4개가 중간중간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샌디에고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쭉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산업이 어떻게 했을까요? 발표를 했는데 걔가 뭘 발표를 했습니까? Advanced Climate Control System이 어떻게 합니까? 현재 구매가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서. 우리가 기사 지문이라고 한다면 기사는 보통 이 첫 번째에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파트 6는 주제를 잘 잡아서 흐름을 보셔야 되잖아요. 이 흐름을 놓치시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Advanced Climate Control System이 이제 가능하다.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이 쭉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15번에 오기 위해서 한번 문장을 읽어보면 이 시스템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죠? 메인테인 합니다. 유지를 시키죠. 옵티멀하게 되면 약간 최선의 레벨이죠. 습도의 휴메리티의 최선의 레벨을 이렇게 메인테인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by ing가 뭐뭐 함으로써라는 거겠죠. 뭘 함으로써냐면 이 모이스처의 양을 어떻게 함으로써 measure, 측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수분의 양을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 온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composition, solid material 어떤 구성 요소들이 나오겠죠. 그럼 지금 위아래를 봤던 이것이 차례차례 뭔가를 나열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4개 중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나열을 나타내는 그러한 전환어를 찾아주시면 금방 답이 될 것 같아요. 이 as well as가 A뿐만 아니라 B도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나열을 나타내주게 되는 거겠죠. as long as는 뭐뭐하는 한, because는 뭐뭐하기 때문에, when은 뭐뭐할 때. 근데 차례차례 이렇게 목록이 됐기 때문에 as well as 얘를 정답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번이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문장을 삽입하는 문제였어요. 그럼 얘도 역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3가지 원칙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거, 두 번째는 속어법을 하나씩 제끼는 거, 세 번째는 뒤에 문장을 보자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부분이 상당히 좋은 힌트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시어가 있죠. 그래서 지시어가 이 these factors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의 전부가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앞에서 뭔가 요소들을 얘기하고 뒤에서 또 다른 요소가 하나가 더 나와야 얘를 한꺼번에 이러한 요소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얘기한 뭐 수분과 온도와 뭐 컴포지션을 측정하는 거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뭘 측정하는지 이 요소들 중에 하나를 찾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excellent result, 결과를 합니다.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올 부분이 아닌 거죠. 지금 이렇게 측정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B번 핵심은 뭐냐면 무료 설치예요. 설치도 아닌 거죠. 세 번째, 자, weather condition이 있는데 이게 also라는 말 여러분 보이시나요? 또한. 이 또한이라는 말이 하나하나 나열을 할 때 또 쓰는 그러한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측정하냐면 온도도 측정하고 구성요소도 측정하고 수분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날씨도 우리가 고려할 요소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뒤에 문장에 이러한 이 요소들이 어떻게 calculate를 하는데 사용이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답이 그래서 C번이고요. D번은 benefit이라고 갑자기 이득이 나왔으니까 얘랑 위의 문장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 이렇게 제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C.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17번입니다. 자, 17번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주어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are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주어가 뭔지를 봤더니 confident야. confident가 이제 자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에서 이제 자신이 있냐면 걔가 maintain 할 수 있을 것 같아. 적절한 humidity를 유지하는 데 참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누가 자신 있는지 봤더니 누가 있죠? developers들, 개발자들. 뭐 이렇게 그냥 뜻으로 가셔도 되고 벌써 문법적으로 동사가 are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복수명사. 그냥 바로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가볍게 C번이었죠. 자,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시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어휘 문제였었고요. 여기서 지금 18번을 보시면 지금 개발자들이 자신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걔네가 적절한 이 습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고요. 그리고 라고 보이죠? 그리고 밑줄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이 damages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damages를 예상하다 아니면 damage를 수리하다, damage를 실행하다 아니면 다른 단어들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damage를 prevent하다. 이게 사실은 답이었거든요. prevent는 물론 뭐 from ing 이렇게 써서 A가 B하지 못하게 막다 뭐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그냥 이 자체가 막다란 뜻도 있고 예방이나 방지하다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뒤에를 조금 읽어봤더니 걔가 이제 excessive하거나 부적절한 inadequate 부적절한 뜻이죠. 그런 레벨의 moisture 이것으로부터 오는 result from 하게 보면은 이 뒤가 원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앞으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결과로 오는 이 손상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손상들을 우리가 단지 그냥 예상하고 아니면 지켜보고 아니면 얘를 그냥 보고 탐지하고 요 정도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뭘 잡아줬냐면 그래서 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을 가지고 있어 개발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금 우리 기사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발전된 클라이밋 컨트롤 시스템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를 쭉 지금 기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도 단순히 데미지에 관해서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 있어. 그냥 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데미지를 우리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적절한 수준의 어떠한 모이처가 있을 때, 그런 손상을 입을 수 있을 때 그거를 미리 막을 수도 있다. 미리 방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수준의 휴메리티를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문맥상 이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정답이 prevent다. 이렇게 가는 게 답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제가 9월 15일 토익 논란의 문제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파트 5 10개의 지문을 간단하게 풀어보고 그리고 파트 6의 2개 지문을 풀어봤는데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좀 헷갈려하거나 혼동되는 어휘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시험을 잘 대비하시고 또 시험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신촌파고다 종결 토익의 RC 종결 제이미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